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요일은 12월 18일이고 현재 시각은 3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고요.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자, 일단은 FOMC에서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좀 삼성전자가 계속 강세를 보여줄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지수 자체적으로 지수가 조금 고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역사적인 고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저항권을 돌파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수 움직임이랑 상당히 동기화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뭐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좀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것들은 좀 개인 투자자의 조금 코스피의 강세, 순매수 그런 것들 참 영향력이 정말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 이게 좀 삼성전자랑 지수랑 조정이 나오진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감도 슬슬 들긴 듭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실시간 매수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수로 좀 전환이 될 것인가, 그리고 살짝 매수를 한다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상당히 러브콜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에 좀 강세를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도를 했다, 이런 부분들. 자, 뭐 11월 이후부터 강세를 좀 보였던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다. 외국인도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오늘은 장중에는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좀 매도세를 보였어요. 한 2시 20분 이후는 좀 축소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일단은 좀 잠정 집계가 좀 잠정이기 때문에 정산이 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OMC에서 일단 금리 동결하고 채권 시장에 자금을 계속 투입할 거다. 달러를 계속 풀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금리 동결. 자, 이거는 시장에서 더 이제 주목을 하면서 유동성이 앞으로 이어진다. 뭐 향후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유동성 정책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 달러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 달러가 마냥 그렇게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이번 연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불확실성이죠. 내년부터 지금 일단은 이것들을 다 지금까지 반영을 했어요. 그동안 이게 반영을 됐어요. FOMC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번에 금리 동결에다가 채권 달러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양책, 유동성 정책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 대신 이제 백신이 나왔죠. 백신이 나고 여기가 지금 효과가 없었다는 거. 자, FOMC 회의하기 전에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효과가 좀 나아준다라고 하면 이 유동성 정책을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달러도 달러의 변동성을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유동성 정책들이 좀 나와주면서 달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 자, 이게 1년, 3년 내 이렇게 보면은 2022년 1월 1월부터 계속 이렇게 달러가 계속 약달러가 진행이 되면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차트랑 비교를 하기 굉장히 쉬워요. 쉽습니다. 여기 흐름들을 보면은 이전의 흐름들이랑 반대다라고 좀 보시면 되죠. 2020년 도니까 여기 이렇게 보겠죠. 이게 이렇게 좀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올라갔다. 유동성 장세를 진행하니까 달러가 가치가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들. 우리 금값도 한 차례 뛴 적이 있었고 달러 가치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니까 비트코인도 올라갔었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달러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추세적인 부분에서 조정은 받고 있는 부분들, 건전한 이 정도 반등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반등했다. 자, 이런 부분들 달러가 여기서 뚫어버리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이거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달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고 있는 하락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추세를 돌파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의 이제 그 또 이탈이 나올 수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만약 이렇게 달러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슈냐? 우리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백신이 접종을 시작을 하고 FOMC의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효과 그런 것들은 FOMC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을 한 거죠. 일단 백신에 대해서 경기 효과를 좀 지켜보자. 그래도 2022년도까지는 금리는 좀 동결할 거다. 동결할 거다. 자, 그런데 경기 효과가 좀 있으면은 우리가 자산 매입을 좀 축소할 수는 있어. 시장의 유동성을 좀 축소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경기 효과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장에 굳이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선을 그을까봐 이게 지금 걱정이 돼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 유동성 장세 때문에 달러가 시장에 막 풀리니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자, 너무 올라가는 게 좀 겁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반영을 강하게 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FOMC에서 금리 동결, 채권 매입 유지, 그리고 2022년도까지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자, 백신, 그리고 내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자, 이런 부분들을 볼게요. 자, FOMC가 지금 이제 금리 동결하고 채권하고 부양책 의지, 유동성 장세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고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 중에서 이제 미국 정부, 미국에서의 부양책, 정부에서의 부양책. 약간 FOMC가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채권 매입 계속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채권 매입을 할 필요는 힘들 것 같아. 민간 섹터라든가 어디가 우리가 뭐 존재하는 게 채권 매입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관리해주는 뭐 센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거기서 선을 좀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환경, 친환경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 이례적으로 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2022년 금리 이런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의외인 부분들이 여기서 변수 이거 변수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유동성 장세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반영을 시켰던 대로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뭔가가 없어요. 시장에서 그냥 나쁘지도 않았어. 그래, 지금까지 반영을 시켰던 게 맞았어. 거기까지가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백신에 대해서 경기 효과가 만약에 있다면, 경기가 반등이 빨리 나온다면, 정상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와준다면, 채권 매입을 이제 조금 우린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지 않을 거야. 좀 유지를 하다가 경기에 대해서 회복하는 기조가 좀 뚜렷하면은 채권 매입을 축소를 시킬게. 그러면 유동성을 축소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이후는 자, 금리를 상승을 시키면서 달러를 뿌렸던 거를 좀 회수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달러가 뭐 엄청나게 이거를 또 다시 3개월 내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자,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다시 좀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낙폭을 좀 축소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국내 코스피 지수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디로 움직일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촬영을 하면서 3시 30분이 됐는데 지금 좀 이제 삼성전자가 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이게 정산이 완전히 된 건 아닌데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럼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달러가 다시 약세로 전환될 때까지는 조정을 좀 이어갈 수 있고 나중에 달러가 다시 약세를 이어지고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개선되는 움직임들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 뭐 자세한 뭐 더 중요한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만 아시면은 더 말씀드려도 이해하기 좀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달러의 움직임을 보자. 달러 움직임을 보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리딩을 종목 추천을 드리고 관리를 좀 해드리는 그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되시죠. 여기에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어떤 움직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신테카 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600원, 손절가 2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500원, 손절가 23,500원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세 종목 정도로 추천드리는데 이날은 두 종목만 추천 나갔습니다. 자, 금일 총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테카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추천가 대비 몇 프로 상승했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뭐 휴캠스도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익 실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 중 오늘은 금요일에는 이 종목 두 종목 추천을 해가지고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 신테카바이오, 휴캠스 이렇게 리딩을 게시판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무료로 이렇게 매일매일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좀 수익이 좀 나는 종목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